우리가 인간관계가 힘든 거는 왜 힘든 거야? 너무 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. 음, 혼자 있으면 너무 편하거든요. 그치. 근데 혼자 있으면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같이 우리가 어울려서 사는 세상에서는 내 생각이 이 사람 생각과 같지 않고 같은 걸 봐도 반응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야. 그래서 피곤하고. 그치. 그거를 이제 맞춰가면서 사는 게 이제 힘든 건데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내가 말한 거를 상대방이 오해를 했을 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한 문제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. 그거를 우리가 서로 다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되지 않고 그냥 단편적인 모습들만 보잖아 우리는.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중학교 때 처음 겪었어. 내가 기억나는 건 그때 정말 많이 배웠거든. 이렇게도 내가 그 사건이 잊히지가 않는 거야. 뭐냐면 영어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다 끝나고 어떤 친구가 나한테 뭘 물어보러 왔어요. 그 문제가 아직도 기억나. 전치사 for에 대한 그 용법에 대한 문제였어. 그래서 문장이 뭐 좀 어색한 것은 막 이런 걸 고르는 거였어. 근데 나는 설명은 내가 못하겠는데 누가 봐도 이거니까 그냥 이걸 고른 거야. 그래서 맞았어. 그 친구가 와서 물어봤을 때 내가 설명을 못하겠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거 그냥 뭔지는 알겠는데 내가 설명을 잘 못하겠다 이랬더니 그 친구가 얘는 자기만 알고 친구들한테 알려주기 싫어서 안 알려준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냥 그 친구만 그랬으면 괜찮은데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닌 거 그런 식으로. 근데 나는 진짜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아는 거 다 퍼주고 싶고 다 알려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이런 성격인데 그러니까 시뮬레티브. 이런 성격인데 그렇게 내 의도와 다르게 완전히 반대로 오해를 할 수가 있구나.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그냥 그렇게 끝내지 않고 내가 모르겠는데 이거를 나도 공부를 해가지고 알게 되면 다시 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조금 그 친구도 오해를 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이거는 이제 커가면서 좀 스킬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근데 사람들은 자기 그 프레임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스타에 뭐 올려도 나는 그냥 뭐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올린 글도 어떤 사람들은 요즘 정훈이 많이 힘든가 보다 막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난 전혀 힘들지 않고 더 으쌰으쌰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올린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본다. 자기의 프레임대로 세상을 바라본다. 이거를 그냥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좀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일단은 많이 돼요.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 그럼 과연 투명한 프레임인가? 나도 뭔가 색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는가? 오해하지 않는가를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. 되게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. 그냥 똑같은 상황에서도 막 투덜이 스머프들이 항상 많이 있었던 것 같아. 다른 사람들이나 뭔가 세상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불만이 많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. 왜냐면 그거를 자기가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게 더 확대돼서 보이는 거거든요. 나는 좀 예의 없는 사람이 싫고 배려 없는 사람이 싫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그것에 되게 내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나 무의식적으로 배려 있게 행동을 하나? 예의 있게 행동을 하나?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그 사람을 보거든. 되게 정말 작은 결점,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배려가 없었다는 게 조금이라도 보이면 이 사람은 별로인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. 이 사람이 너무 싫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. 그래서 혹시 내 안에 어떤 프레임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되고,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내 안에 어떤 상처나 아픔이 있을 경우에도 인간관계가 쉽지가 않아요. 인간관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어야 돼. 내가 그 사람의 기분을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어야 되고, 상대방을 좀 높여줄 수도 있어야 되고,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상대방의 인정 욕구를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, 마음에. 근데 그런 내 마음에 아픔이나 상처가 있으면 내가 혹시 이 사람한테 거부당하지 않을까? 혹시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?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? 관심이 온통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? 나한테만. 나는 그치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런 욕구를 채워줄 나의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야, 그릇에.
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를 할 때는 먼저 내가 지금 어떤 아픔이 있나? 상처가 있나? 왜 이렇게 나는 거부당하는 게 두렵고 무섭지? 이거를 먼저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.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, 오늘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그러면 관계를 좀 잘 맺을 수 있을까? 이런 스킬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이 키워드를 기억해야 돼. 사람들은 인정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고 내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. 이거를 높여주면 돼요. 다른 사람들한테. 근데 이게 저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. 왜냐면 아까 다 말했듯이 사람들은 다 자기 프레임들이 있고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건 아닌데 이 생각이 먼저 들지, 그래 너 잘한다, 너 대단하다 이렇게 나오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한번 내 생각을 조금 감추고 그 사람을 먼저 치켜 세워주는 스킬을 쓸 수가 있는 거지. 그래서 첫 번째 스킬은 뭐냐? 비판하지 않기예요.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제일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예요. 비판하는 것으로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. 우리가 사람 막 바꾸고 싶어 할 경우 많잖아. 그때 야 너는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걸 고쳐야 돼. 지적하면 이 사람이 좀 변하겠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왜냐면 이렇게 지적을 하면 사람들은 일단 뭔가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. 그러니까 방어 태세를 딱 갖추는 거야. 자기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를 정당화하고 싶어서 오히려 변명을 하게 되는 거야. 예를 들어드리면 가족들이랑 이런 경우가 진짜 많은데 저는 좀 청소를 평일에는 좀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. 퇴근하고 집에 가면 9시, 10시 이렇게 되는데 그때 와서 막 뭐 설거지하고 막 청소하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좀 집안일을 웬만한 거 빼고는 그냥 주말에 좀 몰아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남편은 밥 먹고 설거지 바로 하는, 지금 뭔가 더러운 게 보이면 바로 치웠으면 좋겠고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. 저는 막 피곤해가지고 누워있는데 이거 치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반발심이 들더라고요. 나는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일 열심히 하고 누워 잠깐 쉬려고 하는데 그 꼴을 못 보나? 그리고 나를 막 방어를 하게 되고, 사실 나도 그냥 그거 바로 치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, 당연히 치우고 싶고. 근데 그거를 그렇게 지적을 해버리니까 내가 정당하다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지금 피곤하고 주말에 내가 다 치우지 않느냐? 네가 뭐 대청소 한 적이 있느냐? 화장실 청소는 내가 다 하지 않냐? 막 이렇게 더 상대방을 공격하고 싶고 반발심이 생겨서 내가 그거를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, 실제로. 그 행동을 내가 고치라고 하기 위해서 남편은 말을 한 거지만 고쳐지지 않고 그게 더 강화되는 거야, 내 행동이. 반대로. 그래서 첫 번째는 비판하지 않기.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정말 상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비판하는 방법은 멈추고 대신에 칭찬을 좀 많이 해주면 좋아요. 상대방이 노력을 한 점 조금이라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더 열심히 많이 해주는 거지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화장실 청소를 잘 안 하는데 그날 뭐 세면대라도 조금 닦았다 하면 와, 세면대를 닦았네? 와, 짱이다! 막 이렇게 해주는 거죠. 그러면은 그거에 힘을 얻고 오히려 다음에는 뭐 변기도 한번 닦아본다든지 그렇게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지. 두 번째는 사람을 바라볼 때 입체적으로 보는 연습을 좀 하는 거예요. 우리는 한 단면만을 보고 판단하기가 쉽거든.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그게 되게 강렬해요, 첫인상. 그래서 딱 어떤 처음에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그냥 별로였어.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뭔가 딱 발견이 됐어. 그러면 그걸로 프레임을 씌우고 계속 그 면을 찾게 되는.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, 내가 봤을 때 별로인 사람.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.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어떤 사람을 내가 되게 좋게 봤어.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나 뭐 어디 유튜브에서 뭔가 되게 사람이 좋아 보이고 뭔가 나이스해 보여.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완벽할 것이다.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흠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. 그러면 그것도 역효과인 게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났을 때는 더 크게 실망할 수 있거든. 내 기대치가 이만큼이면 오히려 그 사람이 작은 결점만 내가 봤을 때도
더 바닥으로 내려가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사람은 진짜 다 거기서 거기고 좋은 면이 있으면 반드시 안 좋은 면도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아 그래 이 사람은 좀 이게 좋지만 이 사람은 이 면은 조금 뭐 좀 별로일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열어놓고 볼 수가 있는 거지. 정우열 선생님 있잖아요. 항상 얘기하시는 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별로다. 인간은 기본적으로 별로다.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. 너무 안 좋게만 볼 필요도 없지만 너무 좋게 볼 필요도 없어. 그러니까 그냥 다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도 있고 이 사람은 막 되게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뭐 그냥 그렇지도 않다. 뭐 유재석 막 TV에 봤을 때는 막 되게 막 멋있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사실 단점도 있는 사람이고 박명수도 막 되게 별로일 것 같지만 따뜻한 면도 있는 사람이고 다 누구나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도 있다는 거를 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좀 보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을 조금 내가 상처를 좀 덜 받게 될 거다. 물론 이제 더 뭐 세부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 한결 내 마음도 편하고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상대방도 나를 좀 더 편하게 대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.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적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인간관계를 맺을 때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아 나랑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. 그래 사람들은 다 자기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. 이런 생각을 조금 하면 조금 더 내가 성숙하게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사실 그게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기보다는 내가 마음이 편해져요.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뭔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끝.